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조수진 사퇴. 성범죄자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강북을의 민주당 조수진 후보, 밤사이 정확히는 새벽 1시께죠? 네.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 12시 46분쯤이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글 올려가지고 후보직 사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서울 강북을 지역은 한번 짚어봐야 돼요. 네. 좀 잔혹사라고 할까요? 이제 벌써 두 번째 후보 교체가 이뤄지게 되는 건데, 여긴 원래는 박용진 의원이 현역인 지역이죠. 박 의원 포함해가지고 3자 경선 그리고 결선 거쳐서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가 됐었는데 뭐 목발 경품 발언 또 거짓 사과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네. 이거는 당이 당시에 취소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공석이 된 다음에 박 의원하고 조수진 후보를 전략 경선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조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유세 중에 수치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점, 감점 이런 거 안 하고도 충분히 이겼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제 선대위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수치 공개하는 거 고민이 많았었다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가 비공개 때 얘기가 박용진 의원이 먼저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요 문제는 그래서 공개해도 괜찮고 또 이번에 명확하게 좀 공천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예. 근데 사퇴문을 좀 전해드리면은 일단 사과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퇴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완주한다면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당에 대한 공격 멈춰주세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피해자 뭐 2차 가해 논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왜 사퇴했느냐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2차 가해 정황들이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졌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제 변호사라면은 뭐 범죄자라도 변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이런 이제 그 뭐랄까요, 해명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넘어서는 문제들이 제기가 된 거죠. 맞아요. 그냥 이제 변호한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네. 2차 가해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KBS가 그제 1차 보도, 어제 2차 보도 이렇게 하면서 좀 세기를 박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은 사건 자체는 2017년 사건이고요. 그 1심에서 그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해가지고 징역 10년을 받은 그런 체육관 관장을 2심에서 조 변호사가 변호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변호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성폭행 때문에 이제 성병이 생겼거든요. 체육관 관장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성병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 변호사가 이걸 변호를 하면서 다른 성관계 때문에 특히 아버지 때문에 감염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편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순서를 정리할 것이, 그러니까 이미 이 관장이 다 자백을 해서 유죄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양형을 좀 줄여보려는 취지의 변론으로 그 성병은 아버지에게 감염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론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어서 나온 보도는 이 피해 아동이 이제 체육관 그만두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뭐 고발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비판을 하면서 그 사이 많은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한 다음에 체육관 관장한테 덮어 씌운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변론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변론 자체보다는 이런 표현들이 2차 가해성이기 때문에 뭐 당시에 증인들도 다른 학생 증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피해자도 또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졌다라 그래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표면적으로 윤한 갈등을 좀 정리하고 역공을 하는데 그 포인트가 조수진 후보였고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 어제 표현을 보면은 대구 내려가 가지고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 윤재욱 원내대표 개소식 여기 가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용인이 안 되는 건데 저 당에서는 용인이 될 거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이제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인 사안에 대해서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 자진 사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당에서도 이런 기류가 좀 모아졌던 건가요? 네, 일단 어제 한 5시, 6시쯤에 오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었거든요. 네. 뭐 이 대표 측하고 고위 관계자들, 뭐 최고위원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가긴 갈 건데 더 큰 거 나오면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어제 오후만 해도. 네, 그러니까 9시에 이제 KBS 보도가 있었으니까 이게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침에 좀 체크를 해보니까 좀 준비도 좀 돼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장관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후보가 그만두거나 다 비슷해요. 보통 이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지만 다 협의는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수진 후보의 공석,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의 공석을 조수진 후보가 채웠는데 다시 사퇴를 하게 됐으니 조수진 후보의 공석은 누가 채울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북을이라면 박용진 후보가 지금 현역으로 있는 박용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간위원장과 짤막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간밤에 조수진 후보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이거 어떻게 예.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지금 후보 등록일에 이제 임박해서 당 대표한테 당무위원회에서 모든 상황의 당무에 대해서 정권이 이임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중 과정입니다. 예, 그럼 밤새 뭐 비상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의견을 구하고 논의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경선은 불가능한 거죠? 경선 오늘 등록이 마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는 경선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그러면 예, 이제 두 가지 그래서- 방법밖에 없는데 예. 전략 공천으로 누군가를 이제 그쪽으로 네. 공천하거나 아니면은 차점자가 승계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더 유력하다고 보세요, 위원장님께서는? 타점자가 승리하는 경우는 경선에서는 거의 없고요. 전략 공천이 거의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선 치르는 방법이 배제됐기 때문에 네. 차점자 승계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탑전자 그러니까 경선에서 네. 그 후보자가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고려를 해볼 사항인데 경선 중에는 예.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점자 승계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아, 없고 그 말씀 전략 공천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경선의 결과는 나왔고 그 다음에 불거진 이 뭐 과거 이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선은 끝난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용진 후보 쪽에서는 뭐 지난번 정봉주 후보 때도 그랬습니다만 경선이 이게 끝난 것이 아니다. 후보 등록 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불거진 것은 경선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의 제기는 본인의 유리한 해석이고요. 일반적인 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예. 차점자가 승리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그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후보에 대한 어떤 흥결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좀 유력할까요? 제가 판단되기에는 기존의 당무를 잘 알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험책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박용진 의원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후보군에?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보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번 22대 총선 공천을 놓고 봤을 때 예. 어떤 하자가 하위 10% 2% 포함되거나 예. 혹은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 인물로 다시 공천 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원칙이 전략 공천이라고 한다면 하위 20% 혹은 하위 10%를 받은 사람을 전략 공천하기는 힘들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만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현역 의원님 박용진 의원이 뭐 떠오르긴 합니다만. 물론 그 부분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이 전략이란 것은 전체 254개 선거구에 놓고 판을 보고 전략을 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하나의 영향이 전국에 다 부분이 전체를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희배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미 경선에서 2번의 기회를 준 후보한테 네. 다시 3번의 후보를 준 기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주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전 중으로 결정이 나나요? 그러면 오후까지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미 준비된 후보들을 가지고 이게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오전에 바로 결정을 해서 오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더라도 어떤 후보 못지않게 조직과 역량과 지역민들을 아우르고 이 흩어진 당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미 후보군도 좁혀 놓으셨군요. 지도부에서는. 좁혀놓은 건 아니고요. 음. 어젯밤에 이런저런 후보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 네. 예, 짤막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자, 예, 민주당의 전략공간위원장이죠. 예.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과 인터뷰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전략공천 누구로 할지 정해서 발표하겠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일단 조수진 후보 얘기부터 하면은 어제 이제 그 숨가쁘게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한국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까지 사설을 다 썼어요.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진보지 보수지 할 것 없이 예, 다 썼고 뭐 이를테면 뭐 성범죄자들 전문 변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공천한 민주당 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인데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어제 이제 한겨레 단독이 오후 8시 33분에 나온 건데 민주 조수진 공천 재논의 취소 가능성도 거론 이미 그때부터 이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여성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거를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가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박용진 뭐 이거는 이제 좀 당의 판단인데 죽어도 박용진은 죽기 싫구나 뭐 이게 이제 느껴지네요. 뭐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준비를 시켜서 서류를 준비를 시켜서 이걸 할 수 있겠나. 근데 정말 박용진은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게 미묘하게 지금 영향을 주는 게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대폭 하락하고 있어요. 어제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19일 이제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호남, 광주, 전북, 전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3.6인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43.8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례를 찍겠다가 아니라 정당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 홀대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박용진도 이제 전북 장수 출신이고 뭐 임종석, 전해철, 홍영표 전부 다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지금 현역들 이제 교체도 높기도 하지만 상당히 들끓고 있다. 이게 그래서 악영향을 지금 좀 많이 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호남에 간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 주류 논리도 하나만 좀 전해드리면 예. 저도 아침에 좀 상황 궁금해가지고 뭐 주요한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네.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가능성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미 경선 2연패라서 당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종합을 해보면 박용진 의원이 그 자리에 공석의 차점자로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다. 그리고 경선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밤사이에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조수진 후보가 사퇴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로 갑니다. 유난 갈등 여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 정리되는가 했는데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정리 수순인 건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한 것들이 수용이 됐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문제들이 뭐 어찌 됐던 간에 일단락이 됐거든요. 일단락이 됐다라는 점부터 좀 지켜보면은 그 이철규 의원이 원래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제부터는 지역구로 가가지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페이스북 글 보니까 지역구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겠다 이런 글들만 쭉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반발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진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은 그 대통령실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그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원래는 비례대표 순번에 오르긴 했는데 24번이어서 당선권에서 멀어졌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를 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에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호남 몫을 왜 배려를 안 했느냐 이렇게 이철규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그 인물인데 예. 대통령실에서 다른 자리로 딱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평가들은
이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일종의 절교 선언 아니냐 뭐 이런 음. 표현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해프닝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석동현 변호사 이제 진작에 그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자유통일당에 원래 입당을 해가지고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공지가 어제 오후에 그 자유통일당 측에서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황보승희 의원도 가 있잖아요. 예, 예. 황보승희 의원이 비례 1번 받을 거고 그다음에 혹시 2번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뭐 확정은 아니지만 앞번호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게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당내에서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밤 한 9시 좀 넘어가지고 다시 공지 문자가 왔는데요. 그 자유통일당에서요. 네. 그 석동현 그 변호사의 그 기자회견이 또 삭제된 채로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반발들을 좀 이 생각을 해가지고 빠진 걸로 보이고 당 내부에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아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상하다. 뭐 안 되면은 무소속으로 가고 자유통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사람들 필터링된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발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누구야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이렇게 알려졌던 네, 굉장히 인물이죠? 친하고 또 부친상 때 이제 같이 그 운구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석동현 변호사는 출마를 자유통일당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안 할 걸로 보여요. 공지를 새로 이제 이름을 빼가지고 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김준일 평론가. 예. 아,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그 유난 갈등 그리고 이제 이종섭 이제 대사 이 수사 문제 네. 이걸로 지금 특히 수도권 그리고 낙동강 벨트 부산 쪽에 여기가 좀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런 여론조사가 속속 나와요. 좀 여론조사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18일에서 19일 이제 ARS 자동응답 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놀라운데 부산 연제에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데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47.6,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가 38.3이에요. 네. 그래서 오차범위 바뀝니다. 4.4%포인트 감안을 해도. 근데 여기가 왜 놀랍냐면은 1988년 이후 20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수 정당이 이겼던데요. 아, 근데 지금 진보당 이게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단일화한 게거든요. 여기 김희정 후보는 김희정 의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오차 범위 바뀌다라고 하면은 김희정 후보에 대한 약간의 비호감도 뭐 이런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부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좀 충격을 먹은 거고. 그리고 이제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재수 후보가 49.9, 서병수 5선이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42.8. 그래서 여기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지금 부산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건데 당정 갈등과 지금 그 이종섭 대사 문제가 골고루 여러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넥스트 리서치가 MBN 매일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MBN 매일경제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17일, 18일 이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서울 중성동갑에 했는데. 네. 윤희숙 34, 전현희 43. 그래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빅데이터 분석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윤희숙 하면은 떠오르는 연관어, 네. 전현희 하면 떠오르는 연관어. 검색할 때. 윤희숙을 검색하니까 황상무랑 이종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예. 그러니까 윤희숙 후보 입장에서 완전 억울한 거죠. 한 덩어리로 본다는 거네요. 예, 그냥 국민의힘, 황상무, 이종섭 이렇게 윤희숙 이렇게 같이 엮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이게 그렇군요. 붙어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종섭 귀국으로 일단락해서 임명 철회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어제 이제 김태우 후보, 안철수 후보 이런 사람들이 빨리 사퇴시켜라, 자진 사퇴해라 이런 압력까지 넣고 있어서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취를 사퇴 쪽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후보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게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어제 국민의힘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예. 경기도하고 서울이 지난번보다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PK가 흔들린다라는 건 TK도 흔들리는 거고 PK, TK가 흔들린다라는 건 수도권에 있는 PK, TK 출신들이 흔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전보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호남 민주당 지지율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빠뜨리셨네요. 여론조사 방식은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로 가죠. 태국전 무승부. 어제 저녁 그 축구 경기 얘기죠. 네,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 진행 중이거든요.
어제 태국하고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을 치렀는데 여기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뭐 손흥민, 김민재 이런 주요 선수들도 나왔고요. 또 일부 논란이 있었던 이강인 선수도 후반에 투입이 됐는데 네. 전반에 손흥민 선수가 42분에 왼발 슛으로 선제골 넣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지만 후반 16분에 태국이 다시 골을 넣으면서 동점이 됐고요. 그렇죠. 이후에 뭐 이강인 선수, 조규성 선수 다 투입을 했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으면서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 스포츠 기자들이 어떻게 제목을 뽑았나 봤더니 클린스만 앙봉보다도 심각한 한숨 나오는 경기력 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이 피파 랭킹이 101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랑 비겼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하다. 지금 아직도 그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거고 지금 정규 그걸로 여섯 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예요. 승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승부차기로 이기거나 그런 거를 이제 빼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경기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